마인드 스케치. 아무리 디자인이 예쁘고 성능도 좋고 튼튼한 최고급 우산이라고 해도 비가 오지 않는 날엔 아무 소용이 없겠죠. 돈과 권력, 지성, 훌륭한 인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외롭고 힘들 때 떠나는 사람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힘들어하는 내게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 똑똑하지 않아도 따뜻한 위로의 말을 전해주는 사람이 가장 좋은 사람입니다.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되는 친구가 되고 싶은 마인드 스케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인드 스케치 이승희입니다. 그대여 그대여 그대여. 이승희와 함께하는 마인드 스케치 첫 곡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버스커의 벚꽃 엔딩 들으셨습니다. 친구 같은 마인드 스케치와 오늘도 행복한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마인드 스케치 일부 시간 마인드 테라피인데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으로 우리들의 소소한 일상과 고민을 나누는 시간, 그리고 마인드 강연을 들으면서 함께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인천의 마인드팀, 마인드 연구소죠. 마랩과 함께합니다. 이영미 강사님, 그리고 우리의 게스트 푸유라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네, 이제 봄이 왔어요. 네네. 네, 오면서 보니까 서울에 벌써 개나리가 폈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저도 봤어요. 네, 너무 예쁜데 이렇게 반가운 소식처럼 저희 마인드 스케치 게시판에 제가 너무 기분 좋은 댓글을 봤거든요. 네, 항상 함께 해주시는 우리 두 분과 또 청취자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네. 들고 왔는데 유라 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네네. 마인드킹님의 댓글인데요. 네. 쫓기는 현대인을 쉬어가게 하는 마음 이야기는 쉼과 평안을 주네요. 거칠고 조건과 틀에 박힌 아슬아슬한 에티켓이 물릴 때쯤 이 방송을 듣습니다. 와, 너무 좋네요. 네. 네. 좋습니다. 네. 표현하시는 게 꼭 시인 같아요. 맞아요. 네, 지친 마음에 쉼과 평안을 얻으신다고 하니 저희도 많이 힘이 됩니다. 네, 강사님도 힘이 나시죠? 네, 저는 이제 애청자분들을 위해서 다음 네. 주 강연을 조금 더 열심히 쓰고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저도 이제 거칠고 조건과 틀에 박힌 아슬아슬한 에티켓 막 네. 이렇게 말씀하실 와, 때 표현이 너무 네, 너무나 훌륭하세요. 감동받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응원해주시는 청취자분들 덕분에 저희도 많이 힘이 나고요. 앞으로 더 많은 행복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사연 읽고 시작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증권사에 2년째 다니고 있는 32살 이지선입니다. 여의도 증권사로 출근하는 저를 보며 주변에서는 성공했다고 부러워하지만 사실 저는 팀에서 사무 보조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입니다. 아웃소싱 무기계약으로 입사했어요. 학창 시절부터 큰 꿈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성공적인 미래와 좀 더 나은 선택을 위해 열심히 공부했고 대학 생활도 봉사활동, 어학연수, 자격증 취득, 동아리 활동까지 열심히 하며 성적 관리에 힘썼습니다. 하지만 대기업을 목표로 수많은 회사에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봤지만 번번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지금은 비정규직이지만 몇 년 후 정규직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이 증권회사에 입사했고 어느덧 정규직이 되기를 바라며 일을 해온 지 2년이 되어 가네요. 그런데 지난달 새로 입사한 한참 어린 정규직 신입들을 보면서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같은 또래의 정규직 직원들은 각자의 파트에서 전문적인 업무를 하며 자신만의 커리어를 쌓아가고 더 어린 신입 직원들도 더 전문적인 일들을 배우며 회사의 인재로 성장해 가는데 저는 업무를 지원하는 허드렛 일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한심해 보여요. 정규직이 하는 전문적인 일들을 나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저는 언제까지 서류 복사나 분류를 하고 있어야 하나 싶어 힘이 드네요. 어떻게 하면 만족하며 행복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자신의 미래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계신 직장인의 사연인데요. 네. 비정규직이라도 열심히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이제 자기보다 어린 정규직 사원들을 보니 막상 힘드신가 봅니다. 많이 비교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네. 요즘 취준이 그렇게 어렵다는데 취업 준비를 해도 네. 힘든 일이 있네요. 요즘같이 네. 취업난이 심각할 때 직장이 있는 게 어디냐 뭐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신의 하는 일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괴로운 일이겠죠. 네, 그래서 오늘 강사님 솔루션 기대가 됩니다. 오늘 강사님 주제는 뭔가요? 네, 요즘 대학 졸업을 앞둔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대학 졸업과 동시에 사원증을 목에 매는 것은 옛말이라고 합니다. 갈수록 취업난이 심각해져서 경쟁이 더욱더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네. 한 취업 포털에서 조사한 결과로는 올해 대학 졸업 예정자 10명 가운데 좋은 일자리로 분류되는 정규직 취업에 성공한 사람은 1명에 불과했습니다. 10명 중에 1명이요. 네, 비정규직 취업에 성공한 사람까지 합해도 네. 대학 졸업 이전에 첫 직장을 잡은 사람은 10명 중 2명에 그친다고 해요. 정말 갈수록 심각해지네요. 요즘은 이제 졸업을 미루면서 취업 준비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졸업생은 또 잘 안 뽑는다고 하고. 네, 사연 주신 이지선 씨가 지금 하시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른 직장을 구하신다고 해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본인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네. 그래서 무작정 다른 길을 찾으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어느 직장에 있던 본인의 마음이 행복해야 하고 즐거운 게 방법이겠죠. 그쵸. 네, 근데 강사님 그게 가능할까요? 네, 강연을 한번 들어보시죠. 네. 오늘의 강연 주제는 인생의 틈을 노려라입니다. 인생의 틈이요. 네, 우리는 매일매일을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좀 더 나은 미래 또 좀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나 자신과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싸움은 또 경쟁은 기업과 기업 사이에서 더 치열하죠. 요즘 같은 저성장 시대에 과부하된 경쟁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차별화된 경쟁력이에요. 네, 그래서 기업은 틈새 시장을 공략해 봅니다. 아, 그 틈새 시장 네. 말씀하시는군요. 네, 틈새 네. 시장이란 마치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는 것 같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고요. 남이 아직 모르는 좋은 낚시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런 뜻이 있었네요. 네. 낚시하는 사람들한테는 최고 아닌가요? 네, 그래서 실제로 기존 시장의 틀을 깨서 성공한 사례들이 있어요. 아, 네, 요즘 배달 어플리케이션 광고도 많이 하는데 사용하시나요? 네. 네, 잘 이용하죠. 그쵸. 원래 배달 안 되는 곳들도 많이 해줘서 은근히 유용하더라고요. 네, 최근 자취생이나 직장인 등 1인 가구가 크게 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나 혼자 산다라는 예능이 크게 흥행할 정도로 혼밥을 하고 또 혼영을 하고 혼술을 하는 게 이상하지 않은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혼용이 뭔가요? 혼자 영화 보기. 죄송합니다. 네. 그런 가운데서 혼자 사니까 재료를 사서 음식을 해먹기가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니고 또 음식 배달에 대한 니즈는 남녀 구분 없이 10대부터 40대까지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서 앞으로의 전망이 좋습니다. 네. 네, 이를 간파해서 생겨난 게 배달의 민족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네, 집에서 클릭 한 번으로 손쉽게 배달할 수 있는 어플이에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어플이 생기고 그 무렵 비슷한 어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이 회사는 타 경쟁사로부터 위기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네. 어떤 노력을 했을까요? 아무래도 배달이니까 막 더 빠른 막 속도 막 이런 쪽으로 했나요? 네. 뭐가 막 뜨면 저희 음. 무조건 막 따라하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경쟁이 굉장히 네, 심해지죠. 그렇죠. 어떤 노력이 필요했을까요? 네, 먼저 고객을 정확히 파악해서 차별화를 뒀습니다. 네. 네, 배달은 사실 정해진 시간에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불특정한 시간에 즉흥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 네. 그리고 사람들이 전화통화로 주문하던 익숙한 습관을 버리고 배달앱을 이용해서 주문하는 새로운 습관을 갖게 해야 했습니다. 네, 배달을 시킬 때마다 전화가 아닌 이 회사 어플리케이션을 떠올리게 해야 했어요. 그래서 이 새로운 브랜드를 알리는 좋은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이 회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배민 폰트를 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배민 폰트가 폰트요? 뭐죠? 네. 글자 말하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래서 자기들만의 이미지와 맞는 폰트를 만들기로 했어요. 아, 네. 그리고 그 다음 배민 폰트를 이용해서 머그잔, 텀블러, 달력,
또 때타월 등 2030 세대들의 필수품에 배민 스타일의 콘텐츠를 담았고 고객들에게 나눠줬습니다. 반응이 좋았겠네요. 네, 사람들은 달력을 보거나 커피를 마실 때도 이 회사의 로고를 보게 되고 샤워를 할 때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샤워를 하다가 치킨이 먹고 싶을 때, 또 공부를 하다가 피자가 먹고 싶을 때, 또 업무를 보다 팀장님이 밥 먹자고 하셨을 때 사람들은 전화라는 익숙한 습관에서 벗어나 자연스레 이 배달 어플리케이션을 찾게 된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냥 일상에 스며든 거네요. 네, 그래서 이 업체는 자신이 속해 있는 시장과 고객의 상황을 완벽히 이해한 다음 이 틈새에서 성공하기 위한 최적의 마케팅 전략을 기획하고 실행했습니다. 그 결과 국내 배달앱 시장 점유율 70%로 압도적인 1위에 올랐어요. 그러네요. 정말 놀랍네요. 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철저한 시장 조사와 또 차별화된 전략, 거기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경영자의 끊임없는 도전이 있었습니다. 아. 이 얘기를 우리 인생에 대입해 보면요. 네. 인생에 찾아오는 틈새 기회를 찾으시라는 겁니다. 네. 틈새 기회요. 네, 지연 씨는 자신의 일을 사실 허드렛 일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업무를 지원하는 일이라면 저는 오히려 이 일의 전체를 보는 눈을 기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네. 네, 살면서 내내 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여러 가지 일을 거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 바뀌고 또 삶이 바뀌게 됩니다. 네. 네, 인생을 길게 바라본다면 지금 하는 일은 지연 씨의 긴 인생의 한 부분이고 네. 앞으로의 인생의 걸음이 되는 시간들입니다. 정규직, 또 비정규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얼마나 유용하고 가치 있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에 찾아오는 기획에 틈을 노릴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이라는 것에 이렇게 주눅들지 말고 자신이 하는 일에 좀 가치를 더 부여하시면 좋겠어요. 그렇겠네요. 네, 사연을 보면 지연 씨는 성장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자신의 성장을 바라는 것은 내 인생을 보다 진취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좋은 현상입니다. 다만 지연 씨가 보다 의미 있는 성장을 하시기 위해 필요한 당부 몇 가지를 드릴게요. 먼저 일에 개방적인 태도를 가져보세요. 개방적인 태도. 네, 막연히 일을 할 게 아니라 전체 그림 속에서 자신이 하는 일이 어떤 부분인지 스스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전체를 볼 수 있는 눈도 생기고 또 다른 일에 다양하게 응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지금의 하는 일에 또 자신의 지식에 얽매이지 않고 뭐든지 기꺼이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뛰어드시기 바랍니다. 모든 배우는 자세 정말 중요하죠. 네, 중요하죠. 배우는 자세. 네, 그리고 자신의 일을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다른 업무들보다는 사소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중국 상하이에 유명한 발 마사지 가게가 있었어요. 이 가게는 일명 대박 가게라고 불릴 정도로 잘 되었어요. 그런데 바로 옆 가게는 파리만 날렸어요. 두 가게가 붙어 있나 네요. 네, 이 두 가게의 차이는 당신은 왜 이 일을 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직원들의 답에 있었습니다. 네. 팔이 날리는 가게는 마사지사가 돈 한 푼 벌어보려고 남의 발이나 주무르는 거죠 라고 답하는 반면에 대박 가게 마사지는 나는 지친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주는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해요. 와. 네, 똑같은 일인데도 굉장한 차이가 있죠. 네. 네, 사람은 가치 있는 일을 한다고 느낄 때 내적 동기가 생겨나고 몰입과 열정이 샘솟습니다. 정말 표현인 하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이 표현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맞습니다. 유라 씨 말대로 표현하는 것, 그래서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것은 수동적인 표현을 능동적인 표현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교육받고 올게 라는 표현은 수동적이고 교육을 다녀올게 라고 말하는 것은 능동적인 표현입니다. 네, 수동적인 표현은 남에게 이끌려가는 것이지만 능동적인 표현은 내가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같은 말이라도 능동적 표현을 할 때 표현을 쓰면 더 자신 있고 당당해 보일 수 있겠죠.
주말에 상사 때문에 등산 끌려갔다 왔어라고 하면 불쌍해 이런 보이지만 사람 많죠. 네, 주말에 부장님이랑 등산 다녀왔어라고 하면 네. 조금 더 활기차겠죠. 그렇네요. 네, 진짜 조금 바꿨을 뿐인데 많이 다르네요. 네, 맞습니다. 이 조금의 차이가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아. 네, 앞에 틈새 시장 말을 했었죠.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는 것과 같다는 뜻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인생의 틈을 노리면 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꼭 네. 해봐야겠네요. 네, 우리 마음에는 늘 해볼까 말까 하는 사이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대부분 양다리를 걸치고 있죠. 갈까 말까 할 때는 가라. 할까 말까 할 땐 해라. 또 먹을까 말까 할 땐 먹지 말라는 말이 있죠. 근데 왜 먹을 네. 것만 먹지 말라는 건지 네. 다 해라놓고서는 네. 네, 제 멘토분이 계신데요. 제 멘토분은 제게 늘 할까 말까 부담스러운 일 앞에서는 더 부담인 일을 택하라고 하십니다. 아, 네, 부담스러운 일을 택하라. 네, 회사를 다니면서 쉬운 길로 또 꽃길로만 가고 싶겠지만 부담스러운 길로도 가보고 도전하면 그 길이 성공을 향한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 하면 어떤 동물이 떠오르시죠? 아유, 동물의 왕 동물의 하면 왕. 아무래도 사자 네, 아닐까요? 사자죠. 네. 네, 맞습니다. 동물의 왕은 사자죠. 하지만 동물의 왕 곁에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며 무리지어 덤비는 동물이 있습니다. 네, 바로 하이에나죠. 하이에나. 네. 네, 하이에나는 사자보다 약한 동물이지만 무리지어 다니며 계속해서 사자를 관찰합니다. 그러다 단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지면 놓치지 않고 사자가 움켜쥔 고기를 탈취합니다. 만약 하이에나가 사자랑 싸우는 건 부담스럽고 승산이 없다고 물러나 버리면 아마 굶어 죽을 수도 있겠죠. 네. 네, 우리 마음의 자세도 이와 같습니다. 어려움과 부담 앞에서 한 번, 두 번 도전하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올 기회를 대비하고 또 지속해서 틈새 시장을 공략하면서 길을 뚫어 나간다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네, 사람들은 늘 부담과 어려움들을 싫어하지만 어려움들은 훗날 나의 큰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지현 씨도 지금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시면서 기회를 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네요. 네, 맞습니다. 삶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우리는 경험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생활하면서 만나는 모든 경험은 우리 삶의 내용이죠. 어려움과 아픔도 우리의 경험입니다. 이왕 주어진 것이라면 그 아픔에서 한 발 물러나서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을 하시고요. 네. 또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보세요. 사람은 계속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서 있는 곳이 내가 있는 최선의 자리고 또 내게 가장 알맞는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진 부정적인 생각은 결코 성장에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불만이 생길 때마다 성장이 멈춘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불만을 갖는 대신 자신의 발전을 위해 무엇인가 시도하게 될 것입니다. 제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활하면서 만나는 모든 경험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신 말이 마음에 굉장히 많이 남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 하루 경험하는 모든 것이 내 삶의 일부가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냥 흘려버릴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네, 여러분들도 인생의 수많은 경험 속에 틈새 기회를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네네. 네, 유라 씨 강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도 강연 중에 왜 수동적인 것과 능동적인 거 이제 강연 해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크게 차이가 있는지 잘 몰랐는데 들어보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었네요. 그래서 앞으로 저를 위해서라도 좀 말이라도 능동적으로 바꾸도록 노력을 네.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네. 능동적인 표현이 유라 씨를 바꿀 뿐 아니라 네네. 주변 사람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네, 오늘도 벌써 헤어질 시간이에요. 네. 아쉽지만 두 분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네,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이승기와 함께하는 마인드 스케치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폴킴이 부릅니다. 너를 만나. 너를 만난 그 이후 이승희의 마인드 스케치 2부 꿈을 꾸는 사람들. 성공하려면 내면으로부터 다시 변화하라. 작가 스티븐 코비가 한 말입니다. 그는 성공의 조건을 내면에서
즉 마인드에서 찾고 있는데요. 성공한 사람들이 가진 그들만의 특별한 마인드를 소개하는 꿈을 꾸는 사람들.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자신이 하는 일마다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매사에 긍정적인 의미와 능동적인 표현을 쓰는 사람의 인생은 어떨까요? 여기 한 여성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영평론가인 톰 피터슨이 지식인으로 뽑은 사람. 직업은 호텔 청소부. 오늘의 주인공은 버지니아 아주엘라입니다. 리츠칼튼 호텔의 룸메이드였던 그녀는 1992년 리츠칼튼 샌프란시스코가 미국의 권위 있는 생산성 및 품질 대상 말콤 볼드리지를 수상하는 데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실제로 그 공로를 인정받아 호텔 직원에게 주어지는 가장 영예로운 상인 5스타 상을 받기도 했죠. 필리핀 출신의 아주엘라는 1974년 27살의 나이에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에 건너왔습니다. 꿈은 컸지만 고등학교 졸업이 최종 학력이었던 그녀가 선택할 수 있는 직장은 극히 제한적이었어요. 그녀는 홀리데이인 호텔 청소부로 취직했고 그 후 20년간 르메디언 호텔 등에서 객실 청소부로 일하다가 1991년 4월 샌프란시스코 리츠칼튼 호텔의 개업과 함께 이곳에 입사하게 됩니다. 입사 후 받은 교육은 최고의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한 전사적 노력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같이 교육을 받던 그녀의 동료들은 허드렛 일에 웬 품질 경영이냐며 무시하고 가볍게 넘겼지만 그녀는 달랐습니다. 20년 동안 일을 하면서 그녀가 온몸으로 깨달은 게 있다면 호텔에 대한 투숙객의 만족도는 객실 서비스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 그리고 객실 서비스는 호텔의 이미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업무라는 거였죠. 고객이 호텔에서 가장 긴 시간을 보내는 곳이 객실이라는 지극히 당연한 사실이 그녀에게는 평범한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사소한 객실 서비스 하나로 고객이 호텔에 불만을 갖게 된다면 반대로 작은 것 하나에도 감동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찾아냈기 때문입니다. 청소 도구와 비품을 담은 그녀의 청소 도구 앞 옆에는 작은 수첩이 하나 걸려 있습니다. 수첩 안에는 그녀가 고객에게 그동안 해왔던 서비스, 그리고 객실 고객의 특징과 습관 등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는데요. 그 덕에 호텔을 다시 찾은 고객에겐 그들에게 맞는 맞춤형 객실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죠. 수건을 많이 사용하는 고객, 객실 비품의 위치를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요구하는 고객, 특정 신문을 원하는 고객 등 고객의 취향과 습관에 초점을 맞춰 서비스를 합니다. 복도에서 만나면 다정히 이름을 부르며 인사하는 아주엘라를 보고 고객들은 깜짝 놀라지만 이내 기분 좋은 표정을 짓습니다. 아주엘라는 청소 작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침대보 정리 방법도 개선했습니다. 객실 청소 중 손이 가장 많이 가는 작업은 바로 침대 정리. 침대보를 깔기 위해서는 5-6번 이상의 침대 주위를 오가며 작업을 해야 합니다. 리츠칼튼 호텔은 2인 1조로 작업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결론을 냈고 아주엘라는 세탁된 침대볼을 침대 사이즈에 맞춰 침대볼을 까는 순서에 역순으로 접으면 작업 속도를 더 높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실천에 옮기니 정말로 조금 더 쉽고 깔끔하게 침대볼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그녀가 미국의 대표적인 지식인으로 꼽힌 건 놀랍지 않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을 꾸준히 개선하고 개발하고 혁신하며 더 나아가 그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가치를 더욱더 높였기 때문이죠. 실제로 그녀는 자신이 생각하며 실천하는 모든 것을 매일 열리는 라인업 미팅에서 동료들과 공유했습니다. 그녀에게 성공의 요인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별로 내세울 만한 게 없습니다.
단지 주어진 일에 충실했을 뿐입니다. 라고 아주 간단하게 말했죠. 어쩌면 성공은 정말 그리 복잡한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일을 사랑하고 남들이 하찮게 여기는 일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실현하는 것. 그게 자신의 인생뿐 아니라 한 기업을 움직이는 힘이 됐으니까요. 심한 가뭄에 강물까지 바닥이 드러날 정도로 마를 때 아무리 가물어도 마르지 않는 물이 있어요. 굳은 땅에 틈을 헤치고 솟아오르는 샘물 한 줄기입니다. 깊고 단단한 땅을 뚫고 나온 물줄기의 힘은 그 어떤 역경도 이겨내는 강한 생명의 뿌리가 되죠.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건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마인드 스케치.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이승이었습니다. 우리 또 만나요.